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미국 기술주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1%가량 하락한 2,99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IT 업종을 중심으로 3천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63%가량 상승한 1,020포인트로 잔을 맞췄는데 장중에 좀 등락을 보이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대체로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루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기관이 5,900억 원가량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3,100억 원 그리고 개인이 2,40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00억 원 그리고 300억 원가량 사들인 가운데 개인이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오늘 밤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조금 관망세가 포착이 됐었는데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또 자세한 전략 1시간 동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김용민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최근 3거래일 동안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는 3거래일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메타버스나 NFT 뭐 이런 개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다 이번에 반도체 섹터 그리고 기술주들이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투자분들이 많이 속출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방송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의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해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카와 연동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물론 그런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하신 투자자분들과 대응을 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확연하게 갈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생존하시고 계좌를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방송 50분 동안 투자 전략부터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고도 저희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대표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세요. 잠시 후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 미국 증시에 대한 아시아 경제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간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재지명 소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상승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돼서 나스닥이 낙폭을 보인 채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장 후반에는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조금 축소한 채 마무리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금융업종이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보험 그리고 금융업이 상승을 했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성공을 했고요. 또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기술주들은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기술주의 하락,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 건지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고요. 여기에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대장주로 불리는 시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장중에 16%대 급등을 했고요. 장 마감까지 12%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62,700원에 종가를 체결했고요. 랩지노믹스 역시나 16%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윗골이 달긴 했지만 7%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0조 투자에 대한 JTBC의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새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시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지 6달 만에 일어난 결정인데요. 신규 라인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고요. 2024년 하반기에 가동이 목표라고 합니다. 미국 투자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신규 라인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5G라던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투자 확정 발표 전에 그 기대감의 오름세가 집계가 됐었는데 오늘은 좀 찰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을 좀 담아내는 움직임 포착이 됐고요. 종가는 0.6%가량 밀린 채 마감을 했네요.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과연 반도체주 삼성전자의 호재를 안고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별별 이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증시 기술주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술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증시에도 지금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미국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까지 어느 정도의 여파가 미칠까라는 관점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반대로 말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5%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을 때 국내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국내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 그러니까 증시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한국 증시가 올 한 해 동안 부진한 건 맞습니다. 증시가 부진한 건 맞는데 이 업종 섹터로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메타버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텐츠, 엔터 같은 sek터는 강세를 보였는데 그와 반면에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지수랑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업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의 이게 한국 증시의 부진을 야기시켰었는데 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가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증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조금 투심이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국내 증시로 돌아올 수 있냐? 내년 시장부터는 흐름이 완벽하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대략 4%, 이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 유럽이랑 일본입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다시 원상복귀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제적 경기 회복이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정권 교체로 인한 허니문의 약세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긴축 전환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 부분 감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방금 전에 유럽이랑 일본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왜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1년도에 한 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과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신흥국들보다 선진국들이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긴축 전환에 의한 진통을 같이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 한 해 동안 이제 신흥국들의 백신 접종률이 50%에서 내년까지 75%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오히려 긴축 부담을 느낄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까지는 이제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신흥국들의 증시 부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흥국들 중에서도 한국 증시를 우리가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 한국 증시를 괴롭혔던 게 이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근데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안정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말해서 에너지 상승의 원인이 됐던 이제 뭐 석탄이나 천연가스들이 이제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가도 같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올 한 해 동안 개인 투자들이 70조를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28조를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40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외국인은 31조를 순매도했는데 이번 달, 이 11월부터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3조 원가량 하면서 국내 증시에 이미 먼저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까지 대형주들의 포트폴리오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했을 때 개인 투자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가담이 된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방으로 국내 증시가 열려 있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별별 이슈는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천 명대를 좀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나서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제약 바이오주 요즘에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물린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제약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을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뭐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뭐 CMO 이쪽 관련해서 사람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거를 단발적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많다. 다만 개개인의 이슈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너무나도 반복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은 거는 최초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위중증의 환자가 586명, 최다치 심각한 상황인 거 맞아요. 하지만 너무 반복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나 백신,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해서 앞으로 CMO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단키트, 2020년도에 이제 시장을 강타했던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는 검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 검사자가 많다는 거는 이 진단키트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상승률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5천 명, 10,000명까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11월까지 지금까지 했듯이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든 아니면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확진자 수가 1,000명, 2,000명대까지 줄어들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워낙 많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들은 소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들의 상승세도 상승 탄력 자체가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지금 7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50%가 돼요. 내년이 됐을 때 신흥국들의 접종률이 이제 50%에서 75%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백신의 부스터샷, 치료제, 뭐 CMO, 진단키트 같이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반짝반짝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2020년도에 주가가 올라갔듯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단키트 부분은 지금 오늘 주목받은 이후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겨울이죠. 코로나의 이 진단 자체가 감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미열 아니면 뭐 몸살 그렇기 때문에 감기 확진자 혹은 독감에 대한 이제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코로나 진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것은 진단키트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혹은 오늘 주목받았던 시젠, 우리 수젠텍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분명히 짧게 상승하고 단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이미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접근하실 때 조금 단발적인 이슈로만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 규모의 대투자 그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가 나왔는데 가장 유력했던 이 텍사스의 테일러시가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고 나서 삼성전자 자체의 매물은 오늘 출회되긴 했어요. 네네. 그래도 여전히 이 호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을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맞아요,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기업이고 거기에 수많은 개인 투자들의 투자금이 들어간 만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 이슈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을 때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에서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제 12월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이번 투자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개별주의 시소의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에 돈이 몰리면 몰릴수록 지금까지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은 낙폭이 어느 정도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에 대한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메모리 수급에 대한 부진도 있고 현물가의 하락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시세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고점 대비해서 이미 30%에 가까운 하락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세는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악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다 할 추가적인 악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꼽자면은 4분기에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처가 조금 더 우세하다. 공급처보다 수요처가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이 좀 힘들고 그에 따른 주가의 빠른 상승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운드리 사업 경쟁의 강화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경쟁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시장, 폴더블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리더십이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파운드리 사업의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지금 미국에 20조 투자를 하면서 미국 글로벌 공룡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나갈 수 있고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말했던 메모리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반드시 1위를 하겠다라고 말했던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의 밑거름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연금 100조 원 이상을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이제 인수합병을 진행하겠다. 이 돈으로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대대적인 M&A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언급한 만큼 이에 따라서 이제 뭐 AI, 5G 혹은 이제 뭐 전장 산업 같은 기업들과 이제 시너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가 내년에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를 보면은 사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한 반년 정도를 선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올랐다는 뜻은 이제 내년 상반기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시장에서 아마 반도체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지금 당장 투자한다 혹은 반년 뒤에 투자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갈리고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고 수급이 몰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현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투자하면 사실 이미 늦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반도체를 지금 당장 찍어내냐?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찍어내냐?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찍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지금은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업황을 넣어야 되지만 나는 중장기 포트폴리오가 아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M&A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뭐 AI 혹은 뭐 5G 혹은 전장 산업 같은 거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산업과 산업이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업황들과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부 정책주가 연합된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종목을 또 준비해 왔거든요.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갖고 가야 되는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빅사이클 이벤트의 수혜주와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까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여유롭게 담는 건 좋긴 하지만 뭐 단기적이 아니면 중기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M&A와 관련되는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고요. 대표님 그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종목들 그리고 관련 이슈들 다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전기 픽업 트럭 예약 구매 고객에게 차량 인도 시점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줬죠. 이로 인해 오늘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는데 사전 예약자들은 빠르면 내년 3월에 차량을 인도받게 된다고 합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특허 제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리비안에 현재 공급 중이면서 이로 인해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10,000원을 찍는 데 성공은 했고요. 종가 같은 경우에는 18%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9,110원에 마무리를 했네요.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유한타증권의 분석 덕분입니다. 본업인 애니메이션 유통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명확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본사의 사업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와 연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자회사 매출액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겹호재가 이렇게 엮였고요. 그러면서 상한가로 시원하게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종가까지 상한가 유지를 했네요. 5,4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CGN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이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이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GN 같은 경우는 12% 강세 흐름 장 막판까지 이어가면서 62,700원에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은요. IT아이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IT아이즈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과 관리 그리고 장외 파생 상품 관리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공모가 14,300원의 2배로 시초가를 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상장 첫날 공모가는 웃돌면서 마감을 했는데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강한 변동성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오후장에 시원하게 슈팅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3,600원 종가 체결했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솔리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대감이 이제는 5G 통신 장비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5G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5G 관련 장비주들 움직임이 나왔었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장 막판에도 10% 가까운 9%대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7,36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한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에코캡인데요.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이 또 윗꼬리도 자주 달고 맞아요. 한번 네. 상승할 때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도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접근해도 좋을까라고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건 시장에서 많이 네.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하는 기업인지는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자동차용 전기전차 부품이랑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이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캡 특허를 낸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을 가지고 GM에 적용을 해서 최초로 적용을 해서 GM 이후에 이제 뭐 리비안이나 포드 아니면 이제 뭐 현대차, 기아, 마그나, 포드까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다양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리비안이 상장하기 전부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이제 최소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밝히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데뷔한 지 딱 5거래일 만에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 시총 3위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이 사실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 3위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10년간 100만 대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1년에 7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테슬라를 뛰어넘는 생산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종목을 봐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지금 거의 단기간 동안 280% 거의 30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재료 소멸 이슈로 하면서 이제 주가 거의 50%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나면서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싶었는데 종목들의 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무려 20%가 넘는 상승률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8% 상승해서 마감이 됐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이슈만으로도 이 개별주들이 한 번씩 위로 튀어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끝까지 올라갔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하방 추세 자체, 이 하방의 압력 자체를 뚫어 올리진 못하고 지속적으로 윗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젠이나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처럼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나 NFT부터 이어져 왔듯이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시장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 시장에서 경험했듯이 종목들이 윗골이 달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단발적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종목을 투자하고 계시다 혹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짧게 수익을 챙기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비안 관련주에서 가장 높은 폭을 움직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빠져나오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오늘 고점인 이 10,000원 구간대까지 와준다고 하면은 한 번씩 익절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와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시젠입니다.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조금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이 어떤 삽을 영위하는지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거의 다 알아요. 이제 맞아요. 2020년 같은 네. 경우에는 시젠과 뭐 신풍제약 뭐 이런 기업들은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일 겁니다. 진단키트 기업이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이 넘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많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제 검사자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사자가 증가했다는 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랑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시젠을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하셨던 만큼 이 하락에 대해서 아마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젠, 뭐 SD 바이오센서, 랩지노미스, 휴마시스 대다수의 종목들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단발적 이슈입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난번과 같은 2020년도와 같은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죠. 감기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열이 오르거나 아니면 몸살이 나는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한번 봐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사실 마음 아플 정도로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운 하락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낙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산이 높은 만큼 골이 당연히 깊겠죠. 하지만 이 종목은 올해 4월 달부터 뭐 6월 한 번씩 반등하면서 탈출 기회를 그래도 몇 번씩 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이 들어오면서 머리를 살짝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 종목이 2020년도와 같이 다시 1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에너지 자체는 쏟아붓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빠졌을 때 이제 겨울철에 나올 수 있는 이슈를 기대하면서 바닥에서 투자하시보는 걸 한번 권장을 드리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돈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바닥 지점을 지금 눈에 보이시는 한 5만 원대, 5만 원대를 보시면 좋고요. 지금 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한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 안에서도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3%든 5%든 수익을 줄 때마다 챙기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단발적 이슈로 인해서 수익을 줄 때 잘 매도해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만약에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5만 원대 눌림목 구간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IT아이즈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종목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처음 상장됐을 때부터 아마 이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 아플 정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제 여기 뭐 금융 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분석이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다. 신규 성장주인 만큼 그런 분석에 대한 이제 시청자분들의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돼요. 주도 섹터가 없을 때는 신규 상장주 혹은 품절주 혹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단발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즉 뭐 정책주나 인맥주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규 상장주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이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의 이슈가 합쳐지면서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종목의 정고점 같은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정고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37,15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주가 바닥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정고점 구간을 터치하거나 정고점 구간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600원 가격대에서 지금 37,000원까지 한 10% 구간이 남았는데 내일 시초가에 이 37,150원을 넘어서지 않고 출발한다면은 정고점 구간까지 몇 퍼센트, 단 3%, 단 5%라도 노려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 구간부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장 첫날처럼 여러분들께서 손실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형성이 되는 가격대를 확인하시고 이 가격대가 낮게 시작한다면은 정고점까지 보시라라고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TI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 내일 시초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황금 종목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종목들 한번 여쭤볼 텐데 첫 번째로 물어볼 종목은요. 이노뎁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공약주로 제시해 드렸고 34,550원 터치하면서 2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입니다. 3거래일 만에 22%에도 도달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강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를 제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고성장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설명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을 영업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와 시장의 트렌드가 결합돼서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돈이 들어오면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까지는 충분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국내 증시에서 기술주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면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로 제시했던 이 33,000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터치 후에 윗골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아마 목표가를 확인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익절을 하셨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의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조금 속상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단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단발적 상승으로는 이미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메타버스 산업 앞으로 2022년도의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글과 연계되어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산업과 핵심적인 산업이 합쳐졌을 때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됐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이제 27,500원 이하까지 한 번쯤은 더 내려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7,500원 하단부까지는 열어두시고 고점을 넘어서 아마 4만 원 가격대까지 높게 보신다면은 이제 상승이 시작됐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탄력을 받을 때 진입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성장식의 고성장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4만 원까지 상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27,500원까지 열어둬라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3거래일 만에 22%의 상승률을 안겨줬다면 이번에 여쭤볼 종목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1,950원을 터치했고요. 11월 10일 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유효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엔터나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NFT가 조금 낙폭이 나와주면서 이제 반도체나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들에 돈이 좀 많이 몰렸어요.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자율주행에도 돈이 몰리고 이제 다양한 산업들에 돈이 몰리면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엔터 산업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엔터 산업의 방향성은 올해가 아니라 2022년도가 핵심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됐을 때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향성이 기존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이 이제 중개권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매출의 방향성 자체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낙폭이 어느 정도 나와준 건 맞아요. 8,700원대 가격대면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단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고점 구간이었던 구간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 8,710원, 즉 오늘 가격대 이하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50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15,000원, 2만 원대, 즉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투자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엔터 산업이 아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YG 플러스나 이노뎁처럼 이슈와 결합된 종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부가 밀어주고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빅 이벤트와 시장의 핵심 산업이 결합됐을 때 YG 플러스와 이노뎁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방향성과 종목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꼭 참석하셔서 투자 전략부터 종목까지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700원 이하에서 계속해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별 5개 종목 리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김용민 대표님의 아주 특별한 황금별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2가지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지난주부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으로 두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해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이제 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 과학기술통신부에서 국책과제로 진행하는 이 지능형 메모리 디바이스 과제에 선정된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인 만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낙폭이 나왔을 때 투자하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시가 이하에서 공략한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전고점 구간인 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750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조반도체 첫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5,750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어떤 걸까요? 일단 다음 종목은 이제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케어랩스 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슈가 최근에 카카오가 인수하는 이 휴먼스케이프에 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무려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사실 추세 자체는 하방으로 꺾였었는데 지금 최근 연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는 거래 대금이 2번 연속 터진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주가 강한 시장에서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122평선을 간신히 뚫었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12,000원 구간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빠질 수 있는 여력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8,500원, 이 22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즉,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선 이렇게 바닥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황금별은 케어랩스였습니다.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12월 6일부터는 저녁 8시로 2시간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간 변경되고 참고해 주시고요. 변경된 시간에도 꼭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도 이제 이별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표님,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가 알차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주목받아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11시 10분부터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방향성부터 이제 5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이게 매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5년에 딱 한 번씩 들어오는 빅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종목과 방향성 모두 준비했으니까 꼭 방송 참여하셔서 시장의 방향성부터 종목까지 확인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대표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이 네 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김용민 대표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눌러주세요. 잠시 후 방송 끝나고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보다 더 알찬 정보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